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충일 하루 전입니다. 6월 5일 오후 3시를 넘었습니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입니다. 길거리를 달려보면은 양쪽에 선거표 프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문장들을 보면은 서로 어떻게 하면은 후보를 당선시킬까 머리를 많이 짜가지고 쓰는 용어들이 국민들 가슴을 파고듭니다. 멀쩡한 거짓말도 있고 아주 그 감칠맛 나는 명언도 있고, 정치는 역시 언어의 마술입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사람을 사로잡는 것, 말로 하는 것이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흔히 사람 정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러시아의 에카테리나 2세라는 아주 위대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에르미타주 미술관을 만들고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확장시킨 사람이죠. 이분은 쿠데타를 해가지고 남편을 쫓아내고 황제가 된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예술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아주 깊은 교양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선진된 프랑스의 지식인들과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한 달 동안 강의를 듣고 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이 에카테리나 2세가 프랑스에서 온 유명한 지식인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 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종이 위에 아는 것을 넣지만 나는 인간을 상대로 인간의 피부 위에 글을 써야 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은 교수들이나 이 제3자가 논평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정치가의 아주 그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 정치인들이 남긴 명언이 많은데 특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공한 정치인입니다. 성공한 정치인이 남긴 명언에는 위대한 정치인의 아주 직관력과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영국의 명제상 디스레일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1804년에서 81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대영 제국이 전성기를 누릴 때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수상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만들었을 때의 가장 그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분은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시니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당이 못할 반역적 행동과 무례는 없다. 왜냐하면 정치에는 명예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 사진엔 마지막이란 말이 없다. 정치를 관찰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년 뒤에 다시 재기하는 경우를 봅니다. 말하자면 정치에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정치 사진에는 마지막이란 말이 없다. 정당은 조직된 여론이다. 여론이 선거를 만들고 선거가 권력을 만듭니다. 정당은 여론을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정당은 조직된 여론이다. 이 나라의 국민들에 대한 교육에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불평도 하지 말고 해명도 하지 말라. 정치인은 설명하기 시작하면 졌다고 합니다. 메시지만 던지라는 거죠. 오막살이가 행복하지 않는데 궁전이 안전할 리가 없다. 서민들의 생활이 행복해야 궁전, 국가 지도부, 엘리트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신사들이 의회로 돌아오지 않을 때 이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신사들,
교양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지 않으면은 그 나라는 어둡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에서 교양 있는 사람, 양심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정치를 외면하기 시작하면은 그 정치는 선동꾼, 사기꾼, 반역자의 손에 놀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싫어가지고 비판하기는 쉽지만은 정치에 몸을 담궈 가지고 나라를 바로잡는 그런 정치인들을 존경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정치와 관련되는 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누구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기업인은 누구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정치인은 누구냐?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위대한 정치인은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상대로 때로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대정치가죠.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이죠. 드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20세기에 망해가는 프랑스를 2번 구한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프랑스군이 독일에 항복한 이후에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망명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연합군과 함께 싸워서 1944년에는 파리를 수복하고 성전국으로 만든, 프랑스가 처음에는 패전국이 되었지만 마지막에는 성전국이 되도록 만든 사람이 드골입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 이 나라가 다시 알제리아 독립 문제로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국민이 불러내어서 헌법을 바꾸고 대통령제로 바꾸고 해가지고 드골이 한 10년 동안 프랑스를 지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2번 프랑스를 구한 이 드골 또한 여러 이 말을 많이 남겼습니다. 특히 이 정치와 관계되는 말을 많이 남겼는데 이분의 정치에 관한 말은 좀 독설도 있고 유머도 있지만은 아주 시니컬한 점이 많습니다. 원자폭탄을 갖지 않는 나라는 진정으로 독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위기만이 프랑스를 단결시킬 수가 있다. 265가지나 되는 취지를 가진 나라를 갑자기 단합시킬 수는 없다. 취지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데 의견은 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런 프랑스를 단결시키려면 위기밖에 없다. 한국도 한국을 단결시키려면 위기밖에 없는데 아마 전쟁에 준하는 위기든지 아니면 경제 공황에 가까운 위기가 와야 한국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단합할 것이다 하는 쪽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드골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개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침묵은 권력의 최종 병기다. 권력자는 침묵해야 힘이 생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용감한 사람은 난관에 특별한 매력을 느낀다. 공경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용감한 사람은 위기가 오면 오히려 즐겁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용감한 사람은 위기 때 목숨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각오를 하는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들 없이는 위대한 성취도 없다. 사람들은 위대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위대해질 수 있다. 위대한 인물들은 공통점이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존심. 이승만, 박정희, 드골, 처칠 다 공통점이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것은 위대해지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죠. 나는 정치란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놓기엔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말은 또 다른 20세기의 위대한 프랑스 정치인 클레망소가 한 말을
거꾸로 뒤집은 겁니다. 클레망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이란 장군들에게만 맡겨놓기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다. 드골은 정치인에 맡겨놓기에도 너무나 심각하다.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자신과 같은 정치인 중에서 위대한 군인 정치인이죠. 드골은 군인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입니다. 군인 출신 정치인. 역사에 남는 위대한 정치인 중에는 군인 출신 정치인이 많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시저, 박정희, 프레데릭 2세 등등 유럽의 유명한 왕들은 다 군인이었습니다. 1066년에 노르만 전사들을 이끌고 영국으로 쳐들어가서 영국을 정복한 윌리엄 정복왕도 군인이죠. 그 32대 후손이 지금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만. 프랑스는 전투에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아직 지지 않았다. 독일한테 항복한 다음에 프랑스군이 드골이 탈출해가지고 런던에 가서 한 유명한 방송입니다. 전투에는 졌다. 그러나 전쟁에는 지지 않는다. 아직 지지 않았다. 전쟁이 최종적인 승부처입니다. 드골의 지금 명언을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묻지 말라. 사자는 그가 소화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나는 평생 독서를 하였다. 자기는 독서를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드골의 회고록을 읽어보면은 처칠에 못지않는 문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골의 지도력은 그분의 독서력과 어마어마한 이 깊은 사고에서 나온 자신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견고하고 순수하고 진실되자. 우리의 슬픔이 끝날 때 이 세상 최고의 영광이 있을지니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최고의 영광이 온다. 포기하지 말라. 이 정치 명언 중에서 포기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위대한 정치인은 다 몇 분 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내가 옳을 때 화를 내는데 처칠은 잘못할 때 화를 낸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화를 낼 때가 많다. 처칠과 드골은 싸우다가 친해진 사람입니다. 둘 다 상대방의 인물됨을 알았죠. 드골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국심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인 마음이고 민족주의라는 이민족을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인 마음이다. 이거 우리한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가 민족 하다가 보니까 미국도 미워하고 일본도 미워하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애국심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이웃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 나라를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마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배타적 민족주의는 안 됩니다. 애국심, 개방적 애국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애국심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인 마음이고 민족주의란 이민족을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인 마음이다. 히틀러는 국가주의자고 민족주의자고 가짜 민족주의자지만은 처칠은 드골 같은 사람은 애국자였습니다. 애국자가 민족주의자보다 더 훌륭합니다. 정치인은 주인이 되기 위하여 모섬 행세를 한다. 바로 이게 선거에 해당되죠. 정치인은 권력을 잡아서 주인이 되기 위하여 금방지게 보이면 안 되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는 마치 모섬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표를 얻어서 당선된 다음에는 주인처럼 군림한다는 그런 뜻이죠. 나는 누구한테도 속하지 않지만 모두에게 속하는 사람이다. 나는 개인
누구누구의 종속은 아니지만 국민 전체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이 말한 것도 믿지 않기에 다른 사람이 그를 믿으면 깜짝 놀란다. 침묵만큼 권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은 없다. 침묵은 강자의 광휘, 빛나는 것 광휘이고 약자의 피난처이다. 침묵하는 사람이 두 종류라는 거죠. 강하고 자신 있는 사람이 침묵하는 것과 약한 사람이 겁이 나서 하나의 피난처로서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신비함이 없으면 명성도 없다. 친숙함이 경멸을 부를 때가 있다. 너무 친하다가 보면은 아주 업신여김을 받으니까 지도자는 신비함을 유지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심사숙고하지만 행동하는 이는 혼자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방법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을 적게 해야 한다. 행동할 때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두목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정치는 기술이고 봉사이지 이용해 먹는 게 아니다. 정치는 현실을 통하여 이상을 지향하는 행위다. 현실에 빠져서도 안 되고 이상에만 눈이 멀어서도 안 되고 현실을 듣고 이상을 지향하는 것이 정치다. 정치에서는 조국이나 유권자들을 배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럴 경우에 유권자들을 배신할 것이다. 국익과 국민을 놓고 국익을 우선시키겠다. 뜻입니다. 자, 그럼 성공한 디스레일과 더골의 명언을 소개해 드렸는데 미국에서 성공했다면 역시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미국 대통령들이 남긴 정치에 대한 명언을 또 소개를 해드릴까요? 트루먼 대통령. 비관론자는 기회를 어렵게 만들고 낙관론자는 어려움을 기회로 만든다. 어려울수록 낙관적이 되자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도 낙관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는데 자꾸 어렵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낙관론을 가지자. 밝게 보자. 일부러라도 웃음을 짓자. 소리도 크게 내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정부는 없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약점들이 늘 드러나게 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지적이 되며 고쳐진다는 점이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민주주의를 하면은 약점, 나쁜 점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궤도 수정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주의 독재는 안 되죠. 나쁜 점이 드러나도 그걸 계속 덮고 하다가 결국은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북한이 그렇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약점을 드러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최대 강점입니다. 누가 공을 차지하는가를 신경 쓰지 않으면 얼마나 위대한 성취를 할 수 있는지 정말 경이롭다.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공을 앞세우려는 마음만 없으면 정말 모든 사람이 협력해가지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선공후사라고 그러죠. 한자로는 파브릭이죠. 여러 사람을 앞세우고 나는 뒤로 빠진다. 이런 뜻입니다. 대통령의 가장 어려운 과업은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모른다는 데 있다. 린던 존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스타일의 문제에서는 흐름과 맞추어 헤엄쳐라. 그러나 원칙의 문제에서는 바위처럼 일어서라.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지역적인 문제에는 양보를 하더라도 정치인은 원칙에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나는 천천히 걷는다. 그러나 뒷걸음치지는 않는다.
링컨입니다. 누구한테 맞춰주는 것은 자유를 가두는 것이며 성숙의 적이다. 남의 생각에 무턱대고 따라가면서 분위기 맞추는 행동하지 말아야 돼. 99의 실패는 변명한 사람들에게서 생긴다. 조지 워싱턴. 용기를 가진 한 사람이 다수를 만든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입니다. 노력하고 실패하라. 그러나 노력하는데 실패해서는 안 된다. 노력하다가 실패하면 괜찮다. 그냥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뭐 실패할 리도 없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인간을 타락시킨다는 거죠. 처칠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분리할 때 싸우면은 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지면 끝난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역경을 견딘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사람의 성격을 시험하고 싶으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보라. 링컨.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본성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란 당신과 같은 적을 가진 사람이다. 공동의 적을 가지면 친구가 될 수 있다. 등등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헨리 키신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위대한 외교관이죠. 중국과 미국을 화해시켜서 냉전 시대에 세계 질서를 바꾼 사람입니다.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법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헌법을 위반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월트 리프만, 미국 언론인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최종적인 시험은 그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념과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퐁피두 프랑스 대통령. 정치가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고 정상배는 자신을 위해 국가가 봉사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모택동.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혁명은 사람들을 저녁에 초대한다든지 수필을 쓴다든지 또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모택동은 바로 혁명적 정치가죠.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그러나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정치와 전쟁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권력 투쟁이니까요. 다만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잡을 거냐, 전쟁을 통해서 잡을 거냐, 피를 흘리지 않고 권력을 잡느냐, 아니면 피를 흘려서 잡느냐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본질은 권력 투쟁이다. 독일 통일을 주도했던 위대한 외교 정치가 비스마르크는 정치의 한계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는 과학이 아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이 말이 유명하죠. 가능성의 예술이다. 정치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쫓는 게 아니다. 가능한 것 중에서 최대치를 어떻게 뽑아내느냐는 것입니다. 가능한 조건 하에서. 정치는 정확한 과학이 아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비스마르크는 또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대세를 만들 수는 없다. 그 대세를 타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뿐이다. 아주 겸손하게. 독일의 통일을 이룩한 대정치가가 대세, 역사의 흐름, 이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런 흐름이 변화가 왔을 때 사람이 그것을 그 찬스를 잡느냐 못 잡느냐가 정치인의 승패가 좌우된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커다란 역사적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 이 흐름을 어떻게 잘 읽고 어느 대목에서 잡을 것이냐. 그것이 정치가의 몫이고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정년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치란 게 뭔데? 국민들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해주는 그것이 정치다. 이 동양적인 정치죠. 동양 실용적 정치인의 최고봉인 관중은 270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곳간이 차면 예절을 알고 의식, 입고 먹는 것이 족하면 영욕을 안다. 물질적인 것이 충족되면 체면을 알고 영욕을 아니까 그때부터는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즉 경제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이 관중은 대중의 심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범인, 보통 사람입니다. 범인은 남에게서 혜택받기만을 기대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미움의 시작이고 덕은 원망의 바탕이 된다. 이것은 요새 말로 하면 공짜 복지 주지 말라는 겁니다. 공짜를 주기 시작하면 오히려 불평불만과 원한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복지가 확대될수록 양극화란 말이 더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인간은 묘한 존재입니다. 이 관중은 인간 심리의 통찰자였습니다. 2700년 전에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군은 나라를 통치할 때 법에 의존할 뿐 양식에, 인간의 양식에 의존하는 일이 없다. 근거 있는 계수에 의존할 뿐 막연한 이론에 얽매이는 법이 없다. 공적인 기준에 의존할 뿐 개인적인 사정에 의존하는 법이 없다. 당당한 태도에 의존할 뿐 임시 변통의 책략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도 헛된 이름을 얻으려고 헛된 언변을 일삼지 않게 된다. 아주 실용적인 정치를 하라 얘기입니다. 뜬구름 같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일을 하라. 그게 정치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선거와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선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럼 국민들에게 맞는 사람을 시장으로,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뽑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뽑히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회의원은 바로 국민들의 얼굴이고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